이래서 싫다. 뭐 제가 중국 혐오론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꼭 중국이 싫다기보다도 중국을 조심해야 된다. 왜 조심해야 되느냐? 요거를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말씀을 드리는데 세상 친절한 중국 상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상 친절한 중국 상식. 참 그 좋은 글을 많이 써놔서 제가 여기서 한 챕터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작년 4월 7개월 전에 탄자니아,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 남한의 약 9배 면적, 남한 우리나라 남한의 약 9배 면적이 되는 도시입니다. 케냐 밑에 있는 동아프리카,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에 있는 그 툭 튀어나오는 데가 케냐, 그 밑에 이제 있는 게 탄자니아입니다. 그 탄자니아 대통령이 중국에게 빌린 100억 달러 못 갚겠다. 100억 달러면 12조입니다. 대개 10억 달러가 1조 2천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억 달러. 10억 달러가 1조 2천억이니까 100억 달러면 12조입니다. 12조를 갚지 않겠다.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 전 정권이 항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빌린 돈을 못 갚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 4월에 전격 선포를 했습니다. 그 전 대통령, 자기 전임 대통령이 미치지 않고서야 사인할 수 없었던 계약이다. 계약 조항에 비가 모여라는 그 항구를 설치하는데 그래서 이제 100억을 빌렸는데 항구에서의 중국 활동에 대해서 어떤 일체의 조건도 달 수 없다. 인근의 다른 항구를 만들 수도 없다. 이런 내용을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중국 겉에. 중국의 항구를 건설을 한 다음에 중국이 그 항구를 사용하는 100% 전권을 갖고 그 부근에 비슷한 항구도 못 만들다. 이거니까 항구 전체를 중국에 바치는 거죠. 그래서 빌린 돈 100억 우리나라 돈 12조를 못 갚겠다고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중국이 1대1로 이게 이제 벨트 앤 로드라고 합니다. 원 벨트 원 로드, 벨트 앤 로드 또는 원 벨트 원 로드라고 그러는 1대1로라고 그러는 현대판 실크로드를 6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14년에 시작을 해서 35년이 걸려서 앞으로 28년 후에 2049년에 완성을 하겠다. 이제 그런 계획으로 시작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탄자니아의 항구를 건설하는데 그런 미친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중국이 자기네 나라에서 시작해서 저쪽 아프리카까지 1대1로 어느 지역이든지 뻥 뚫린 길을 놓겠다는 거예요. 실크로드라고 이제 자기네들은 좋게 얘기를 합니다만 어느 지역을 통과하는 길을 뚫겠다. 그래서 그 무려 3,800억 약 454조에 달하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거는 세계은행, 월드뱅크하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개발도상국에 빌려준 총액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이 개발도상국에 빌려준 돈보다도 많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454조를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파키스탄, 탄자니아뿐이 아니고 파키스탄은 300억 달러, 약 36조 규모의 전기 사업에 들어가는 인프라 비용을 중국하고 빌리기로 했는데 이걸 중국이 너무 과대책장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재협상하자 그러고 또 케냐, 탄자니아의 바로 위에 있는 동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국가 케냐는 332억 달러, 약 3조 8천억, 약 4조에 달하는 철도 사업도 불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돈도 안 내겠다. 이제 삐걱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자기네 나라에 시작해서 아프리카까지 가는 벨트 앤드 로드 1대1로 사업이 지금 삐걱삐걱하고 있습니다. 약 3,800억 달러, 450조가 들어간 돈을 지금 못 받게 생겼습니다. 그 케냐가 지금 그 철도 사업에 빌린 돈이 약 470km, 수도
나이로비에서 항구, 케냐의 유일한 몬바사라는 그 항구 많이 들어보셨죠? 약 500km의 고속철도를 2017년 개통을 했는데 이게 적자입니다. 케냐에서 470km 고속철도가 뭐 그렇게 빛을 보겠어요? 이거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제 1대1로가 사실 원조를 빙자한 사기극이라는 겁니다. 사기극. 국유은행 자금으로 건설 자금을 빌려주고 중국이 자재, 인력, 기술 이걸 몽땅 데리고 와서 건설을 해요. 중국이 이 500km 철도를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저쪽 항구까지 500km를 철도를 고속화 철도를 놔주겠다. 그렇게 해서 32억 불을 빌려줬는데 빚이 남은 거죠. 그리고 생긴 거는 철도가 남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는 외국에서 원조를 받으면은 그 돈을 받아서 지 노동자를 쓰고 지 회사가 한국의 노동자를 써서 그 사업비가 전부 다 여기 떨어져야 되는데 이놈들은 중국 놈들은 전부 중국 놈들을 데려다가 쓰고 있어요. 뭐 노동자들 전부 중국에서 데려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냐에 떨어지는 건 한 푼도 없어요. 지네들 그 중국 노동자들이 해먹는 밥도 쌀도 뭐 전부 다 실어다 해먹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의 뭐 도로 건설, 전기 건설, 항구 건설을 해준다고 해서 지네 명목은 좋지만 지네 나라 은행, 건설회사, 노동자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걸 다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동티모르에 2년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티모르라는 그 조그만 인구 110만 명 되는 나라에 중국이 국방부를 지어준다, 건물을 하나 지어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 건설 현장을 이제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더니 이 전부 다 떼놈들 동티모르 사람 그야말로 서너 명 쓰고 그 한 200 몇십 명이 전부 다 중국 놈들이 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허울은 좋지만 동티모르 입장에서는 달랑 세멘트로 된 건물 하나만 남고 명목은 이제 국방부 건물을 우리가 져줬다고 그러지만 그 짓는 과정에서 동티모르 사람이 받는 임금은 그야말로 한 푼도 없다시피 그렇게 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되는 게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전부 다 그 해외에 뭘 한다고 그러면 지네 나라 사람 다 데리고 가서 하고 그래서 그 나라에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빚을 얻어서 하면은 자기네 그 중요 시설을 중국에 내주는 그런 결과가 돼버리는 겁니다. 스리랑카도 그렇습니다. 스리랑카 인도 밑에 있는 섬나라 스리랑카 중국 측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니까 항구 사용권한을 중국에 넘겨줬습니다. 스리랑카 인도양의 그 목줄을 재고 있는 그 스리랑카의 항구를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뭐 항구만 졌다고 그래서 돈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 빚을 못 갚으니까 그럼 항구 사용권 가져가라. 그래서 이제 중국이 스리랑카의 항구 사용권을 뺏었습니다. 중국이 이제 아프리카 남미에 빌려준 자금 50%가 무담보 대출입니다. 그냥 우선 돈 주고 뭐 꼬셔서 해놓고 설비해놓고 길 닦아주고 나중에 이제 담보 없이 해주고 그 나라에서는 담보가 있으면 담보를 뺏기는데 담보 없으니까 덜커덕 받아먹었다가 갚을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시설 사용권을 줘버리는 거죠. 1대1로가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가 1대1로에 관심을 갖던 모든 나라들이 중국과 거리 두기에 들어갔다. 중국의 투자를 받아 진행 중인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화력발전소 이게 이집트에 있습니다. 중국의 투자를 받아서 진행 중인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화력발전소가 얼마나 크길래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화력발전소입니까? 석탄이나 이제 그 기름을 떼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화력발전소죠. 그걸 이집트도 연기를 했어요. 방글라데시는 화력발전소 계획을 전면 폐기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이태리가 이제 유럽에서 제일 먼저 그 원벨트 원로드 1대1로에 참여했는데 중국 그 5G 사업에서 화웨이를 전면 배제하겠다고 이제 일본 이태리도 선포를 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이제 1대1로에 참여한 나라들과 금전적인 관계를 구축했을지는 몰라도 우정은 결코 쌓지 못했습니다. 이게 중국의 힘이 약해지거나 중국의 상황이 나빠지면은 우방국들이 언제든 중국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돈 가지고 금전적인 관계는 구축했지만 우정은 쌓지 못했다. 이 미국이 하는 원조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대1로를 제가 다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대1로란 중국 주도의 경제 권역을 구축하는 새로운 뉴 실크로드의 구상으로서 시진핑이 2013년 지난 7년 전에 제안을 했습니다. 100개 국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1대1로가 구축되면은 중국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그 스탄자 들어가는 나라가 많죠.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스탄자 들어가는 나라들이 모여 있는 데가 중앙아시아인데 그 중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대규모 경제 권역이 생겨납니다. 1대1로가 구축이 되기만 하면은. 그래서 이제 중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 국가와의 무역 교류뿐 아니라 에너지 기반 시설 연결, 에너지를 기반한 시설 연결, 참여국 간의 금융 일체화 등을 목표로 해서 자기들 경제의 소나기에 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의무한 계획인데 그래서 중국은 그걸 위해서 매년 자본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제 홍콩 민주화 시위 등으로 반중국 진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1대1로의 구상이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에서 시작해서 쪽 아프리카까지 뻥 뚫린 고속도로를 놓겠다는 게 중국의 구상입니다. 그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 나라와 경제 관계를 구축하고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미국에 대항하겠다는 기본적인 구상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많은 자원을 끌어다가 자기네 16억 인구가 먹고 사는데 쓰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해결이 되고 해외 여행이 자유로워지면은 I'm not Chinese. 난 중국인이 아니야. I'm not Chinese라고 그러는 행동과 그런 어떤 그 마크 표지를 사인을 달고 해외 여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엉뚱하게 중국인으로 오해받아서 돌팔매질 받거나 모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생긴 게 우리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해외여행 할 때 난 중국인 아니야 라고 그러는 행동, 점잖은 행동, 예의 바른 행동도 갖춰야 되고 동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건 차이니스가 아니라 코리안이네 이런 좋은 우리가 그 표지나 이런 거를 부착하고 다닐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의 그 음흉한 생각에 속고 있는 많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1대1로 원로드, 원벨트, 원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